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테마, 답답한 삼성전자 10만 전자는 언제 가는 거야? 이것은 증권사들이 가장 최근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정도의 매출,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전망하고 있는 재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58조, 313조, 354조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6조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올해는 44조, 내년에는 63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영업이익률 2.5%, 14.3, 17.8%, 거의 역사적 최고치 영업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전이익 또한 11조, 올해 49조, 내년 67조로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PER 35배, 어마어마하죠. 올해 13배, 내년은 10배, 어떤 가치주 성격으로 가고 있죠. PBR도 1.1배 수준이 역사적 최저치인데 1.3배 수준까지 주가가 안 오르면 이익은 늘고 자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로 빠진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PBR 차트, 역사적 차트를 보시는데 어때요? 진한 검은색 선이 보이죠? 이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그게 1.1배 수준인 검은 선에 맞으면 어때요? 주가가 그 다음 엄청나게 뜨는군요. 삼성전자의 순자산 가치로 환산한 PBR이 1.1배까지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그에 근접한 1.3배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죠. 투자 시점으로서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정말 예측한 대로 장사를 잘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지요. 삼성전자는 크게 4가지 사업부로 나눠요. DS 사업부, DX 사업부, SDC 사업부, 하만 사업부 이렇게 나눕니다. DS는 그냥 반도체 사업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DX는 TV, 모니터, 생활가전, 스마트폰 이런 사업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성은 대형 패널보다는 중소형 패널의 강점이 있죠. 그다음에 하만은 많이 들어보셨죠? 스피커, 좋은 차 사면 하만 이런 것들 스피커가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보니까 6조에서 2023년 올해 44조, 그 다음에 63조, 내년은 넘게 올릴 것 같다. 본업 장사를 해서 벌어들일 이익이 이 정도인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 보시면 DX 말고 그 밑에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X를 보니까 작년에 14조, 올해 한 13조 정도, 내년에도 13조, 고만고만하군요. 벌어들인 수익이 매년. 그렇죠? 그 다음에 SDC 여기 보니까 5조 내외 정도, 크게 벌지도 적게 벌지도 적자 나지 않는군요. DX와 마찬가지죠. 근데 하만도 보시면 1조 조금 넘게 버는 수준, 영업이익이 그 정도 수준이군요. 삼성전자의 4개 사업부 중에 3개 사업부 DX, SDC, 하만은 영업이익 작년 굉장히 삼성전자가 안 좋아 보였지만 올해 예측치도 그렇고 내년 예측치도 어때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는 버는군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DS 부분은 반도체라고 했죠. D램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 어때요?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근데 올해는 어때요? 2천억 적자에서 18조 흑자, 내년에는 30조 흑자로 바뀐다. 그다음에 낸드도 보세요. 와, 작년에 7조 넘게 적자, 올해는 8조 넘게 이익, 11조, 내년에는. LS는 작년에 6조 적자, 올해도 1조 적자인데 적자폭을 어마어마하게 줄이죠. 내년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려면 DS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즉 반도체 사업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첫 번째 HBM이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엔비디아의 납품도 못하고 SK 하이닉스에 밀렸다라는 것을 기사나 방송으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시장 점유율은 SK가 50%가 좀 넘고 삼성전자는 30% 정도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 관련해서 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거야? 아닌 거야? 말이 많죠. 엔비디아 현재 주력 제품 H200인데 그 H200에 들어가는 HBM3 버전 있어요. 자,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예측은 뭐냐? 삼성전자가 올해 12월 HBM3E를 펄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의 공급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HBM 매출이 상반기보다 무려 3.5배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블랙웰이라는 제품의 출시가 늦어질 것 같다 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금 최근에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래픽 GPU 2개와 8단 HBM3E 8개가 들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전력 소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GPU는 1개로 하자. 그다음에 8단이 아니라 12단. 삼성이 올해 2월 최초로 개발했죠. HBM3E 4개를 넣는 B200A형으로 출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반기가 깊어질수록 세계 최초 삼성전자가 2월에 개발한 12단 HBM3E를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9월이 들어섰는데도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8월 28일 날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분기 매출로는 첫 300억 달러 돌파, 전년 대비 122% 상승, 순이익 1년 새에 2배 이상 급증. 눈이 부실 정도의 성과를 냈지만 이 기준 으로도 엔비디아는 향후 1년 주가 수익 비율이 45배, 이거는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 AI 거품론, 고평가 주식이라는 핑계거리를 제공, 엄청난 이렇게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40달러가 넘었었는데 120달러 아래로 꼬꼬라 박아버렸죠. 엔비디아의 펄 테스트를 만약에 통과하겠죠. 이걸로 인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킬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원래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세계 최강의 부분은 DRAM과 랜드 플래시 부분입니다. 이쪽의 이익 성장이 앞으로 훨씬 클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차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삼성 반도체 DRAM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왜 좋아질 것 같은지 볼까요?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반도체 업황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3분기 예측을 한번 볼까요? DRAM 가격이 2분기 대비 최대 13%또 오를 것 같다. DRAM 관련해서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화산 이제 3개로 축으로 들었거든요. 1등이 점유율 4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2등 SK하이닉스 31%, 3등은 마이크론 19%예요. DRAM 가격이 오르면 최대 수혜주는 뭘까요?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전자겠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또한 2분기 대비 최대 10%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글로벌 점유율을 봤다. 삼성전자 37%, SK 하이닉스 22%,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12%.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죠. DRAM과 마찬가지로 낸드 가격이 오르면 누가 최대 혜택을 받는다? 삼성전자. 인공지능용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SSD가 전년 대비 올해 80% 증가할 것 같고, 삼성전자 기업 서버용 이 SSD의 브랜드 네임이 QLC인데 이 QLC 출하량이 올해 하반기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야, 이런데도 주가가 안 올라? 오릅니다. 그 아이폰 16은 애플이 아주 강조하면서 자랑하죠. AI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아이폰이다. 그중에 램 부분을 보겠습니다. D램 부분을. 아이폰 15에서는 6기가가 들어가는데 얘는 8기가가 들어가죠. 아이폰이 자랑하는 아이폰 내에서 AI 기능을 완전히 구현하려고 한다면 D램이 기본 8기가 이상 고사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삼성전자. 거기에다가 아이폰 16 이전 버전이 있겠죠. 기존 과거에 출시된 아이폰은 AI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iOS 1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AI 기능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폰 15 일부 기종만 iOS 18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추정치로 아이폰이 전 세계에 12억 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언컨대 엄청난 교체 수요가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매출 82조 8천억, 지난해 대비 23% 성장, 야, 왕창 성장한 2분기 대비도 12% 성장. 영업이익 중요한데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무려 428% 성장, 2분기 실적 좋았죠? 그거 대비해서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DRAM 부분, HBM 서버 DRAM, 스마트폰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기 때문에 고소양 메모리 용량 성장률 BG라고 하는데 이게 플러스 4%, 그 다음에 ASP라고는 평균 판매 단가 9% 상승, 낸드 부분에서도 평균 단가가 6% 상승하는 등 DRAM에서도 그렇고 낸드에서도 그렇고 가격 인상 모멘텀이 지속
지속적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 매출액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하반기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계속 좋은 성과가 내년 최소 2분기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EPS가 상향될 것 같고, 그에 따라 주가도 내년 1분기까지는 견조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부 조심스럽게 10만 전자를 내년 1, 2분기 안에는 밟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8만 전자, 9만 전자의 매입 속 알리를 하는 투자자분이 계시다면 많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 되는 이탈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